일단은 개념만 한번 사후 듣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서 금방금방 될 거예요. 70페이지 한번 봐. 했어? 70페이지. 개념을 70페이지. 자,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돼. 법률을 처음 배우는 상황이면 용어들이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시행 볼게요. 시행.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자,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던진다, 때린다, 쏜다. 표본 공간. 여기서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집합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 1부터 6까지를 시각적으로 눈으로 표현하는 그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문자로는 S로 표현합니다. 샘플 스페이스의 약자야. S로 표현합니다. 사건. 방금 말했던 시행에 대한 결과를 말해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말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1이 나왔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짝수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홀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홀수다 이러면 2, 4, 6인 거지. 그래서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그거를 묶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다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야.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그러면 뭐 소수의 집합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원 사건은 그 나올 수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근원 사건이라고 해. 뭐 주사위로 치면 1부터 6까지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지. 용어를 말해야 돼요. 전 사건은 표본 공간 전체를 말하는 사건을 말하고 공사건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집합을 전 사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 동그라미를 좀 쳐놔. 배반이라는 단어는 조금 정리를 해야 돼. 둘이는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 나는 배반과 여사건을 이렇게 해서 용어를 정리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래서 옆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좀 써놔. 수학에서 확률,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들이 좀 신경 써서 구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과 종속이야. 근데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독립과 이건 and가 아니라 버서스로 쓸게. 독립과 배반을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 독립과 종속은 아예 반대되는 개념이야. 독립이란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 동시에란 말은 시간적 개념이잖아. 근데 시간적 개념하고 조금 달라. 예를 들어 볼게. 주사위를 2개를 던져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6개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방금 내가 말한 그 주사위 2개는 서로 간의 경우의 수, 나올 수 있는 가지수에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이건 안 줘. 앞에 게 뭐가 나오는지는 뒤에 게 뭐가 나오는지랑 상관이 없어. 이런 관계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해. 이해됐어? 근데 내가 아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건 시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동시에 던졌으니까 36가지잖아. 그럼 하나 던지고 10초 뒤에 하나 던지면 바뀌어? 그래도 36가지잖아. 이건 동시에 던지지 않아도 여전히 독립이야. 이건 꼭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집에를 가는데 중간에 하나 거쳐서 가. 총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6가지잖아.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해서 이걸 곱하지. 이 곱하는 이유가 뭐냐? 설명할 필요가 없어. 원래 곱하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 왜 곱하냐, 왜 더하냐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걸 수학적으로는 곱의 법칙이라고 정리하지만 곱의 법칙을 따로 이해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경우의 수를 해석하고 확률을 해석하는 범주와 생각의 사고가 넓어지지 않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하나만 더. 자, 걸어가는 길이 3가지가 있고 차를 타고 가는 길이 2가지가 있어. 그러면 집까지 가는 경로가 총 몇 가지야? 이거는 4가지. 이건 더하잖아. 그럼 왜 더해? 그런 거 없어. 이걸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아까 내가 말했던 독립과 종속의 개념, 독립과 배반의 개념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이거는 A에서 E까지 가는 경로와 여기서 B까지 가는 경로가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내가 이 길을 통해서 갔다고 해서 그 길로 가고 나면 이 두 길 중에 어디를 못 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서로 간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이럴 때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동시에 일어나니? 그러지 않아. 여기를 먼저 가고 나야 여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하고는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이야. 자, 이 세 가지와 이 한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 여기도 가면서 여기도 갈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없어.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배반이라고 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 또 마찬가지로 동시에란 말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좀 곤란스러워져.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 독립은 서로 간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때는 무슨 법칙이다? 곱의 법칙이다. 곱한다. 자, 그러면 배반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 그럼 종속은 이제 뭔지 생각하겠지. 종속은 뭐지? 독립하고 아예 정반대야. 서로 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 영향을 주는 경우.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어제 비가 왔을 때 오늘 비 올 확률은 4분의 1. 어제 비가 안 왔을 때 오늘 비 올 확률은 5분의 1. 자, 그럼 어제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오늘 비 오는데 영향을 줘 안 줘? 그럼 어제와 오늘은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종속이야. 그래서 종속과 독립 이걸 구별하는 것과 독립과 배반 이걸 구별하는 거는 아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자, 정리해 볼게. 독립은 있잖아.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교집합이야. 교집합이 동시에 둘 다 일어난다는 거니까 그 확률을 계산할 때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냥 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그걸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이게 독립의 딱 한 줄짜리 개념이야. 독립이 뭐냐? 이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뭐 한다? 곱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게. 그러면 종속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종속은 이런 거야.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하는데 잘 봐봐. 자, A가 일어났어요. 근데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할 때 어떻게 곱하느냐면 요런 기호를 이제부터 좀 쓸 거야. 자, 이걸 읽을 때 P 이건 확률이야. 확률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괄호 안에 B given A라고 읽어. B given A. given. 이게 뭔 말이냐면 A가 주어진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야. 다시 얘기해볼까? A가 먼저 일어난 거야. 그 상태에서 A를 전제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요 얘기야. 됐어? 요거 두 개를 곱한 것이 종속 사건에서의 교집합의 확률이야. 반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 P, B를 먼저 생각하고 P, A, 기분 B라고 써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어. 똑같은 개념이야. 괜찮아? 요게 종속 사건이야. 자, 하나 더 얘기할게. 독립은 방금 얘기했고 그럼 배반은 뭐냐면 지금 방금 나온 P, A, 교 B. 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있다 없다?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다? 0이다.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은 교집합이 아예 없어야 돼. 독립은 뭐 어디였을까? 독립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 안 해? 해. 교집합?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교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냥 각각의 확률을 뭐 하면 된다고? 곱하면 된다.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해도 괜찮고 개념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아. 둘 다 좋아. 나는 둘 다 추천해. 공부를 해보면 이걸 둘 다 추천한다는 이유가 뭔지 니들이 느낄 거야. 아, 이건 그냥 곱하는 거구나. 아, 이래서 곱할 수밖에 없구나. 정리를 좀 하면서 보면 좋을 거야.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왜냐하면 수학은 이 경우의 수 확률 파트는 곱의 법칙이냐 합의 법칙이냐가 중요해. 왜 선생님이 지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계속 강조하는지 얘기해보자. 봐봐. P, A, 합, B를 볼게. 이건 무슨 말이야? A, 합, B를 구한다는 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구하는 거야.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돼. 그럼 우리는 이미나 집합에서 이거의 확률 구하는 방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실제로 확률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근데 얘가 만약에 독립이야. 그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야. 그러면 합집합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계산을 해주는데 뭘 빼주면 되는 거야? 얘가 뭔데? 각각의 확률을 뭐 한 거? 곱한 거. 계산 가능해?
자, 배반이면 똑같이 얘를 계산을 하는데 PA 더하기 PB를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빼기 교집합 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0이야. 아, 그냥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꼭 뭐 수식화 해가지고 뭐 집합의 관계를 이렇게만 이해한다? 이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야.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계산식이 좀 복잡해지거나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걸 좀 도식화해서 풀면 좀 풀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 것뿐이야. 그래서 현욱이도 그렇고 재한이도 그렇고 요기를 하는 동안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정리해내는 습관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해내려고 하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 이 단원 자체가 추론이라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합사건, 합집합을 말하는 거고, 곱사건, 교집합을 말하는 거다. 배반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A급 B가 공집합이다. 여사건은 뭔지 알죠?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뭐 별거 없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로 가봐. 72페이지. 확률의 뜻은 얘기 안 할게요. 확률이 뭔지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가지수,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은 별표를 좀 해놔. 통계적 확률을 별표를 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확률 단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통계라는 단원이거든.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 두 가지 구별할 줄 아니?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해오기는 해왔어. 다만 이거를 용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안 했을 뿐이야. 자,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야. 그럼 이제 6번 던지면 한 번 나오니? 아니라는 거야. 수학적 확률. 우리 이걸 기대값이라고 해. 수학적 확률. 그럴 것이다. 된다?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야? 실제로 6번 던져보니 1이 몇 번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게 통계야. 됐나? 그래서 실험이 중요해지는 거고 횟수가 중요해지는 거고. 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그냥 연결해 짓자.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통계청에서 하는 게 이거거든. 그게 뭐냐면 통계 6번 던지면 한 번 안 나와. 근데 60번 던지면 한 3번, 4번, 어쩌면 15번 나오겠지. 자, 600번 던지면, 6000번 던지면, 6만 번 던지면 많이 시행하면 할수록, 자, 6만 번 시행했는데 1이 한 번 나올까?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 맞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래도 한 9,000번, 많이 13,000번 정도는 1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렇게 6,000번, 6만 번, 6천만 번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통계적 확률이 어디에 가까워져 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간다. 이걸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 오케이? 이 두 놈의 관계가 아예 없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괜찮아? 그래서 뭐 표현은 좀 어렵게 했지만 그 통계적 확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나와지는 그 가지수,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본 성질은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특강 해가지고 682페이지에 기하적 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수능에서는 기하적 확률은 출제하지 않아. 기하적 확률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관역이 있어. 원을 하나 그렸어. 자, 재한이가 화살을 뭐 연필을 던지거나 분필을 던지는데 여기 안에 맞출 확률 이런 거 물어본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할래 니들이? 아무것도 안 주고 여기 안에 들어올 확률 대신에 재한이는 반드시 이 네모 안을 맞출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넓이로. 전체 넓이 중에서 이 원이 차지하는 면적. 그게 확률이 돼버려. 이걸 우리는 기하적 확률, 도형에서의 적용하는 확률이 되는 거야. 괜찮아? 이걸 어렵게 내면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야. 자, 내가 어디가 점을 하나 딱 찍었는데 그 점이 이렇게 얘기하자. 자, 요 두 점하고 내가 점을 딱 찍은 그 점하고 연결한 그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지. 그럼 이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예각이냐 둔각이냐 직각이냐를 구별하는 건 직각 기준이야. 직각보다 각이 작으면 예각, 직각보다 크면 둔각. 그래서 직각 삼각형은 그럼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이해하면 되는 건 거지. 직각 삼각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는 거야. 왜냐? 이 반원 위에 점이 놓이면 이건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직각 삼각형. 그거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둔각 삼각형. 그 반원보다 밖으로 나가버리면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예각 삼각형. 그래서 요 두 점과 이 사각형 위에 정사각형이라 치고 점을 즉스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체 정사각형에서 요 반원 넓이를 뺀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돼버려.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지? 조건을 만족하는 면적의 개념을 이해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기하적 확률은 용어는 등장을 하거든. 용어는 알아둬야 되니까. 기하적 확률을 구하는 거는 수능에 출제하지 않는다. 괜찮아? 좋아요. 88페이지 봐봐.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덧셈 정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의 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 배반 사건일 때는 교집합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다. 아까 다 정리했던 내용이고,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뺀다. 됐습니까?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그동안 이걸 우리가 안 했던 것은 아니다. 풀어왔던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 요까지가 확률의 기본 베이스야. 근데 내가 늘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확률 문제가 풀리느냐? 하나도 안 풀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용어, 왜 적분이나 수원, 수투 용어가 진짜 중요하거든. 확률은 용어가 중요한 파트가 아니야. 그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좋아요. 다음 시간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넘어가게 될 확률이 높은데 조건부 확률 얘기 잠깐만 할게. 페이지 100쪽이에요. 요거는 둘이는 이제 선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앞에를 좀 풀면서 여기를 같이 풀어나가면 좋아. 여기는 너무 빨리 풀 필요는 없어. 둘이는 처음 하니까. 자,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그렇게 어렵잖아. 아까 말했던 종속 사건을 말하는 요거 한번 읽어내보자. B가 일어난 상황에서의 A가 일어날 확률. 자, 이걸 직관적으로 그냥 딱 바로 이해해보자. 자,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졌어. 손으로 가렸어. 자, 뭔지 맞춰봐. 라고 했단 말이야. 니들이 맞출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지? 뭐가 나온지 모르니까 6분의 1이야.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내가 힌트를 준다는 거지. 던진 눈을 보고 짝수야! 라고 줬어. 자, 니들이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 되지. 난 짝수 중에서 말할 거니까. 자, 내가 전제되는 어떤 사건을 제시한 거야. 뭔가 먼저 발생한 거지. 뭐가 발생했어? 짝수다가 발생한 거야. 자,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방금 말했던 상황을 잘 정리해보면 주사위는 실제로 4였다 치자. 됐나? 근데 내가 지금 뭘 일단 알려줬지? 짝수다라는 걸 먼저 전제해서 알려줬지. 그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전제되는 사건. 확률에서의 전제되는 전 사건은 항상 1이거든. 뭐든지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확률을 계산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방금 내가 짝수라는 걸 줬어.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데? 2분의 1이잖아. 그 2분의 1이 전제된 상황에서 그게 4일 확률. 실제로 4일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요게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요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먼저 일어난 사건이 분모로 베이스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분자에는 A도 일어나야 되면서 B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교집합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야. 이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 그럼 조건부 확률은 또 처음 배우느냐? 잘 생각해봐. 봐봐, 여기 봐봐. 요 PB 요로 넘겨봐. 그러면 P, A, 요 B는 요거 넘어가면 그게 종속 사건의 확률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건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지금 둘이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요 종속 자체를 처음 듣기 때문에 처음 배운다고 느끼지만 사실 아이들은 요거를 공부를 하고 와서 얘를 듣는 거잖아. 사실 처음 배우는 개념은 아닌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런 거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 조건부 확률에서 이 PA와 PB가 만약에 독립이다 생각해보자. 독립이. 그럼 어떻게 될까?
PA 기분 B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독립이면 교집합이 뭐가 된다 그랬지? PA 곱하기 PB가 된다 그랬지? 그럼 PB 날라갈 거 아니야? 그럼 PA. 이 조건이 독립이라면 B가 앞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A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PA다. 이해되나? 이런 거지. 독립이라면 PA 기분 B 여집합을 구하든 A 기분 B를 구하든 상관없다. 어차피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건 뭐랑 같다? 그냥 PA와 같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지? 그래서 요 개념은 조건부 확률로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수능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놈이거든. 이건 100% 출제돼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우리한테. 왜냐면 조금 감을 잡기 전까지는 요거를 구하는 것과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 앞에 쉬운 문제들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많이 어렵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조건부 확률을 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고 직접 문제를 푸는 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필수에 이제 2번 한번 봐봐. 페이지 104쪽.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야. 조건부 확률 갑니다.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안경을 쓴 학생과 안 쓴 학생을 A학급, B학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중요해. 자, 이제부터는 사건과 시행을 좀 구별할 거야. 시행은 행위라고 했어. 결과가 나지 않아. 됐나? 그 다음에 사건은 발생한 거야. 결과가 나온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A 사건, B 사건이라고 했잖아. A 시행, B 시행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 그럼 A 사건, B 사건이라고 읽었다는 건 결과가 난 거야, 안 난 거야? 난 거지. 사건이니까. 둘 다 결과가 나야 돼. 됐지? 대신에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 대해서 A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 문제 한번 볼게. 자, 조사에 나타냈다. 그럼 셋째 주 봐봐. 두 학급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은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 그 밑에 줄 쳐가지고 이거를 A랑 B가 학급이라 가지고 그래. A 학급, B 학급, 학급이면 하필이면 A랑 B라서 우리는 문자를 다른 걸 좀 쓸게요. 그 안경을 쓴 학생 거기다 줄을 쳐가지고 뭘로 할까? MN으로 할게요. 안경을 쓴 사건을 M이라고 넣습니다. 그때 A학급 학생 1 확률, A학급 학생 1 확률 그거 줄 쳐서 N이라고 써볼게.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뭐냐는 거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A학급 학생이라고 N이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전에 뭐가 문제를 내놨어? 안경을 썼대. 이 얘기야. 얘는 뭐라고? A학급 학생이야. 얘는 뭐야? 안경을 썼대. 맞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지? 확률을? 조건 확률은 PM분의 PM 교집합 N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가보자고. PM이 뭐였는데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이야. 전체 50명 중에 몇 명? 20명이죠. 가로줄 봐야 되죠. 그래서 50명 중에 20명. 자, 안경도 써야 되고 A 학급이기도 해야 돼. 전체 몇 명? A 학급이면서 안경 쓴 학생 16명인가요? 그래서 50분의 16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부모 알려주니까 5분의 4가 정답이야. 괜찮지? 어렵지 않아. 자, 내가 구별시키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자, 그 135번도 한번 잠깐만 보고. 이건 풀진 않을게. 니들이 풀어보면 될 거야. 135번 봐봐. 자, 30명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임의로 뽑은 학생이 한 명이 여학생이었을 때 자전거로 통학한 학생의 확률. 조건부 확률 맞아 아니야? 맞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합니다. 자, 헷갈리게 한번 해볼게. 필수예제 3번으로 가봐. 자, 문제 볼게.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둘 다 흰 공일 확률. 자, 이건 조건 확률 맞아 아니야? 이제 낚인 거야. 아니야. 이 때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조건 확률이다 나누면 안 돼. 사건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돼. 뭔가 발생을 했냐 안 했냐로 판단해야 돼. 다시 읽을게.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공을 꺼낼 때 했어. 자, 공을 꺼낼 때 이건 시행이야 사건이야? 이건 시행이야. 그 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잖아. 결과가 났어 안 났어? 이거는 조건 확률이 아닌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풀 건데? 그럴 때 종속 사건. 아, 공을 2개를 꺼냈구나. 그럼 그 공이 여기서 요구하는 흰 공 2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요거는 그냥 종속 사건에 대한 확률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으로 문제를 풀면 돼. 이제 푸는 거는 이들이 해보면 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조건 확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문제에 적용할 때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조건 확률은 둘 다 반드시 사건이어야 한다. 뭐가 먼저 일어나고 일어난 상태에서 다른 것이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구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좋아요. 거기 확인책을 137, 138 보면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137번만 봐도 뒷면에 X 표시가 되는 세 장의 카드를 포함한 9장 중에서 어떻게 할 때, 그 다음 봐봐. 값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한 장씩 뒤집을 때, 자, 이거 조건 확률 맞아 아니야? 아니다 이 말이야. 구별할 수 있겠지? 시행과 사건만 잘 구별하면 이게 그냥 종속 시행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조건부 확률 문제를 묻는 건지 알 수 있다. 포인트는 이제 니들이 선행을 하면서 혼자 공부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에 둬야 돼. 그거 헷갈리면 조금 곤란해진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조건부 확률까지 아마 혼자 힘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11쪽에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이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하나 문제를 좀 풀어나가면서 하면 좋기는 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출을 풀이를 해야 되니까 또 우리가 그걸 알아들으려고 하면 용어라든지 개념적으로 풀이하는 과정은 알아들어야 되니까 통칭해서 내가 묶어서 설명을 했어. 그래서 둘이는 적어도 가영이 포함 셋이는 한동안은 질문이 좀 많이 있어야 돼. 나한테. 알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그럼 제가 여기가 좀 힘듭니다.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보강을 따로 해줄 테니까. 왜냐면 그거를 이 수업 안에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마도 독립시행 전까지 페이지로 치면 120페이지까지 독립시행 전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끊어가는 이유는 여기까지 하면 진짜 니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독립시행은 조금 할 얘기가 좀 많아지거든. 요거는 한번 끊어갈게요. 일단 현욱이랑 재한이 둘 다 어디에 방향을 맞추느냐, 확률을 연산하는 걸 연습을 해줘요. 다행히 앞에 경우의 수 세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 훨씬 쉬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을 거야. 적어도 순열 조합이 뭔지 모르진 않잖아. 그럼 다 됐어? 그 다음에 중간중간 문제 안 풀릴 때 예를 들어 만약에 중복 조합이나 조금 앞에 있는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그치? 그래서 확률 연산하는 거 연습 좀 해주시고, 독립, 종속, 배반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조건 확률 연산하는 거 연습 좀 해주시고, 괜찮아? 이렇게 방향을 좀 잡으면 해볼만 할 것이다. 됐어? 혹시 질문할 거 있어?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문제 풀어볼까? 개념 원리 풀어봐도 되고, 만화통 풀어도 되고, 그거 크게 상관없어요. 둘이는 좀 부지런 떨어야 돼. 전이 잠깨! 잠깨! 풀고 있었어요. 힘 없었어. 정수 제일 문제?